개성공단 북쪽 근로자들의 임금을 받아가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이른바 개성공단 개발총국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이곳은 김양건이 부장으로 있었던 바로 그곳이죠. 우리로 치면 국정원과 통일부를 합쳐놓은 것 같은 기구라는 곳입니다. 북한의 통일전선부, 통전부 산하기구라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실을 취재한 김주환 저희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북한 핵심 부서에서 일했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취재 결과 어디까지 어떻게 확인된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 기자께서. 일단은 우리가 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던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 우리은행 지점에서 그 급여를, 그러니까 이번 달 일을 했으면 다음 달 11일에서 20일 사이를 달러를 각 기업별로 이제 근로자 수만큼 개발 총국에 갖다 주죠. 네. 갖다 주면 이제 그거를 현금으로 갖다 주는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달러로. 그것도 경화로 하면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취재 건데 여기서 현금으로 받아서 개성공단에서 평양으로 뭐 온라인 송금하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매달 그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은 이 자체 행랑을 통해서 육로를 통해서 평양에 갖다 주는 형태였는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최근 뭐 이렇게 통일부 장관의 발언 이후로 뭐 논란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역시 최초 출발은 뭐 아니었는데 2002년 개성공업관리법에 따라서 북한 내각의 민경업 산하의 중앙특구개발총국으로 했는데 2009년 4월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제 당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구 개편을 하면서 내각에 있던 것도 이제 흡수 통합해서 결국은 이것이 아태평화위원회라는 의 산하기구로.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뭐 남북관계가 좋을 때 아태평화위원회, 민족화합협의회, 뭐 민화협의라든가 뭐 이런 것이 사실상 별도의 민간기구라는 인식들을 사실 국민들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도표에도 보다시피 사실은 저런 민간의 모자를 썼던 기구들이 사실은 통일전선부의 산하기구다라는 뭐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표에서 봤을 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우리가 아태평화위라고 네, 많이 들었던 네. 그 산하로 그 개성공단 예. 개발총국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네, 그 사실 요 밑에 부속 기구들이 또 있어요. 더 있는데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상 그 큰 덩치 큰 이제 산하기구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통일전선부 산하에 아태평화위가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아태평화위 산하에 그 개성공단 총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까? 둘 다 사실은 기존부터 있었죠. 이 사실은 그렇게 편제가 돼 있었는데 김영 같이 그 북측에서 한때 일했던 분들은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제가 만났던 어떤 인사는 그게 왜 뉴스거리가 되냐라고 할 정도로 당연히 통전부 산하인데 왜 그게 지금 와서 뉴스거리냐.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식의 틀이 그렇게 전개가 안 됐던 거죠. 별개였고 예. 이거는 뭐 이게 대남 공작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 남북 민간경협, 민족경협협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순수한 굉장히 순수한 분야다라고만 인식이 있었는데 네, 그 우리 기존의 통념이 깨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뭐 근거가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예. 실제 우리가 간헐적으로 이런 식의 기사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 연결고리를 못 찾았다는 거죠. 이 사실은 이게 개별로 이제 통일전선부에 물어보면은 했는데 이번에 또 놀랐던 거는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이 통일전선부라는 것이 대남 공작만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대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지부도 많이 활성을 한다. 결국은 북한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최소한 체제 안보가 있고요. 길게 가장 맥시멈으로 보면은 이 남한 적화 야욕. 이거는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1948년도 국토 완정론을 위해서 정보를 하겠다. 그 전략은 변함이 없고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에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전선부라는 것도 7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거는 여기서 쓸 때 통일할 때는 유니피케이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북한이 쓰는 통일전선은 유나이티드 프론트. 전선을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내 대해 역량을
합쳐진다라는 데에 통일의 의미가 있지 우리가 말하는 남북 통일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통일시키는 네. 부서다라는 거군요. 자, 우리가 북한의 민간 경제라는 것은 없으니까 아태평화위원회가 처음에 개성공단 만들 때 저쪽 계약 주체가 됐을 때 그것이 뭐 북한이 민간 부문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략 뭐 반관 반민이나 아니면 정부 산하의 어떤 기구, 조금 민간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김 기자 말씀은 그것이 통일전선 그야말로 우리로 치면 국정원 산하 기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입니까, 그게? 그렇죠. 우리가 사실 뭐 경협, 남북 경협 그리고 경제 문제, 민간 이 주도로 이제 우리는 하고 뭐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 좀 보험이라 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들 지원하는 그런 직접적인 그 투자나 거래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도 역시 이제 반관 정도의 기구가 나와서 이제 대상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기구 둘이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북한 역시도 통일전선 사업부라는 이름을 달고 하면은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위장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 놨죠. 거기 이제 아태평화일 포함해서 민족화해협력위원회 뭐 이런 것들. 해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마치도 이제 통일전선, 말하자면 대남 통일 정책을 실현하는 그 진두에 서 있는 그런 노동당 부서가 아닌 이제 위장 단체 비슷하게 보이려고 이제 해왔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돼서 개성공단을 관리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돈이 결국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냐. 노동당 39호실 그리고 소기실로 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 네. 전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제 개성공단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에 소속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은행 지점이 나와 있고 결국은 돈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불해주는 월급이 네. 어느 손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파헤치고 좀 알아보는 그런 와중에 이제 나온 얘기이고요.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뭐 통일전선 사업부가 또 아태위가 개성공단을 관할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관할하는 거는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닌 거죠. 이상할 일이 아니다. 당연하게 그렇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것도 역시 대남 사업의 일환이고 네. 그것은 이제 창구 일원화가 돼서 한쪽에서 적절하게 통제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 정리가 되고 이제 된 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하고 그런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때는 불편할 때는 좀 감추고 숨기고 이제 정확히 이제 까발키지 않고 예. 뭐 그렇게 해왔던 그런 경로가 있었다는 거죠. 예, 물론 시장 경제가 없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받아들이는 그 감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그 결국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통일전선부라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곳이 마치 우리의 통일부처럼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부서이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냐. 김 의원님께서는 북한 당국에서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북한의 그 관료사회 또는 군에서 통일전선부를 과거에 김양권이 부장이었다 지금 김영철이 부장이 됐는데 그렇죠. 어떤 조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정체가 뭐라고 보셨습니까? 통일전선 사업부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일전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한에 북한이 원하는 공산통일, 김일성, 김정일 주의의 기치를 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전선, 말하자면 친북적인 북한이 원하는 통일을 지지하는 그런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부서입니다. 네. 결국 뭐냐면은 대남 통일정책 실현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부서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말씀하셨는데 북한에는 이제 국정원이 있죠. 이 국가안전보위부가 결국은 반탐, 그러니까 내부적인 체제 위해 요소가 되는 것들을 족발해서 체제 보위를 하는데 필요한 시크릿 폴리스입니다. 네. 비밀 경찰이죠. 그게 국가안전보위부가 있고 이제 통일전선부는 당 기구 체계로서 대남 통일전선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이제 통전 부장 그리고 대남 비서가 국제부 쪽에서 이제 다 임명이 됐었죠. 그래서 외교적인 감각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대남 부서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김용철을 대남 비서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네. 결국은 김용철이 임명된 통일전선 사업부가 뭐 할지 뻔하죠. 이제 정찰총국장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정찰총국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대남 위협을 가하고 스파이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 감행하고 하는 그런 이제 군 조직이라는 거죠. 네. 그 수장이 지금 대남 저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225국이라고 그 이전에는 이제 사회문화부 또는 대연락부로 중앙당에 이제 한 개 부서로 있던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대남 첩보 스파잉이죠, 스파잉. 대남 관련. 예, 예. 그게 해체가 이 부서들이 좀 이동이 되면서 내각에 소속이 됐다가 다시 지금은 통일전선 사업부에 합쳐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통일전선 사업부가 하는 거는 결국은 대남 첩보, 스파잉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김용철이 정찰총국장으로 왔으니까 그 정찰총국이 하고 있는 물리적인 공격, 작전들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예,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남 통일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예.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고 있고 개성공단까지 하면은 돈벌이에 그 다음에 대남 관련 경력까지도 총괄하는 그야말로 사령부나 같은 그런 부서죠. 자, 그럼 제가 김 기자께는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우리하고 국가연합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1990년대. 네, 그렇죠. 그리고 6.15 정상회담 때는 낮은 단계 연방제. 네. 그래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것도 합의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통일전선부는 그렇다 치고 통일을, 그러니까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통전부에서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통전부에서도 같이 한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성격을 왜 이런 전제 설명을 드리냐면 조선노동당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편제가 있으면 당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눠주면 그 밑에 비서국이 핵심 이제 당 중앙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세부 사항들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행하는 게 19개 부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통일전선부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조직지도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북한도 이제 돈을 필요하니까 뭐 재정경리부가 당 간부부가 있고 뭐 이런 형식인데 그런데 이 협의체가 사실은 우리 내각처럼 통일부에서는 통일 얘기만 하고 외교부에서는 외교만 하고 우리 과학기술부에서는 과학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당 일체 국가라는 면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이제 일부 시각은 북한의 체제를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는 버릇이 있으니까 앞서 설명드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평화체제 논의도 아마 당 중앙이라든가 이런 그 핵심 인층에서 어떤 전략을 하면 실제 실행하는 거는 지금 뭐 군사적인 분야는 정찰총국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합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들으면은 강론적으로 우리처럼 생각하면 북한은 절대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기구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일전선부는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걸 여쭤본 건데요.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평화협정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비핵화 되기 전까지는 논의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 북미 간에 이것을 합의했었다. 이거 논의하기로 하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의 무슨 뭐 이름 없는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유력지인데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굉장히 파장이 일고 있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김 기자께서는. 그 기사를 꼼꼼히 봤어요. 그런데 이게 핵실험 이전에 했는데 사실 그 배경을 보면 연말에 뉴욕 채널로에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였고 이 어떤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국 역시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비핵화가 된 다음에 뭐 논의할 수 있다 이런 2단계론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당시 연말에 시대적 남은 미국 워싱턴 일가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심은 사실상 북한을 방치를 하는 공격이 굉장히 많았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쿠바 문제도 해결됐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와중에 뭔가 임기 말을 앞두고 뭔가 좀
뭘 하나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남은 건 북한밖에 없고. 예, 그런 행보가 좀 읽혀졌다라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이런 접촉 사실 자체가 이 한반도의 분단국의 한 축인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뒤통수 맞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일 수 있는 거죠. 의문은 만약에 그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대로 그런 문제가 합의가 됐었다면 북한이 왜 그 합의가 되고서 며칠 뒤에 핵실험을 해서 판을 깼겠는가? 그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 아닙니까? 글쎄요,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이제 굉장히 많은 요구했을 개연성이 크죠. 그런데 북미 접촉을 공개를 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자라는 북한이 그동안 계속 일관되게 했던 통미봉남 전술의 전형적인 일환이거든요. 그럼 이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남남 갈등이 극대화될 수 있고 그런데 뭔가 세부 사항에서 북한 내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미국이 했을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북미 간에 그 접촉했던 건 여러 정황으로 사실인 것 같아요. 뉴욕 채널이라는 것이 유엔에 있으니 유엔 대표부에 북한 대표도 나가 있고 미국 대표도 나가 있고 그러니까 역시 접촉 사실은 이 사실인데 앞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제 우리로서는 비핵화라는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 예. 이 부분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예, 그러면 김 의원님께는 북한 내부에서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북한이 왜 평화협정을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옳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종전 상태 아닙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보면은 남북 사이에 그리고 미국 사이에 그 잠시 이제 휴전 상황이나 같은 거죠. 종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평화 협정으로 바꿔놔야 된다, 빨리. 그래서 이제 평화 정착,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이제 선전선동이고, 표현되는 거지만, 거기에 진위가 있습니다, 진위가 뭐냐면은, 미국이 한반도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면은, 이제, 미국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평화협정 체결했기 때문에 나가라. 그 다음에 한반도 상황에 개입하지 마라. 이런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의 일환으로서 시종일관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미봉남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소위 미국하고 딜해갖고 이제 한반도 통일은 자기들이 주도해서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해서 또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은 평화를 추구하는 북한이 비핵화의 용의가 있냐? 네. 우리 과거에 많이 남북 기본 합의서도 그렇고 비핵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육자회담을 통해서도 합의들이 여러 번 나왔는데 시종일관 원하는 건 비핵화죠, 한반도에. 그게 기초한 이제 평화 체제입니다. 네, 네. 그게 평화 협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평화 협정이 이 당사자가 돼야 된다. 이런 그 입장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시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그 다음에 미국하고만 하겠다. 예. 비핵화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과거에 평화협정 얘기 나왔던 게 2005년 9.19 공동성명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14선언에서 비슷한 용어가 나왔었고요. 9.19 공동성명 때 사실은 전제가 있습니다. 역시 한반도의 9.19 공동성명이 2005년 9월 19일 날 해결 6개 항으로 해서 이제 관련 당사국이 육자가 참여해서 합의를 하죠. 이번 네 번째 항에 그런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잠깐 읽어보면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의 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 전제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북한의 핵을 굉장히 다 없앤다는 의지. 그래서 그 당시 했던 게 환경북도 신포리에 경수로 사업을 제공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9.19 협상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북한이 또 핵실험을 단행을 하죠. 그 이듬해 2006년도에 단행하죠. 이런 부분에는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선언적 의미가 항상 9.19 공동성명, 6.15 공동성명 부탁해서 한 번도 안 지킨 거는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평화협정에서
한국은 빠져라고 하는 북한의 논리는 뭐냐면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3병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했고요. 북한은 조선인민군 사령관제로서 김일성이가 사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팽덕하이 중국 인민지원군 자격으로 우리는 빠졌어요. 그 당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개전 초기에 작전 통제권을 미군에 주는 바람에 우리가 전쟁에서는 그 당시 이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게 북한의 일관되긴 주장인데 제가 볼 땐 이 평화협정 논의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북한이 굉장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그런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추이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주환 기자, 김광진 의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